자,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아시아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 업계의 거인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정말 흥미로운 재무적 역설이 하나 발생했거든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의문을 가졌을 법한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로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뚜렷한 모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파라다이스가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2년 연속으로 무려 1조 1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거든요.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과였죠. 그런데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딱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9%나 뚝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꺾이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면서 패닉에 빠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1만 6천 원대까지 확 밀려버린 현재 주가 뒤에 뭔가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오늘 크게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단순한 단기 쇼크인지 아니면 성장통인지. 두 번째는 VIP 모객의 핵심인 컴프 객실. 세 번째는 고객 다변화와 매스 프리미엄. 네 번째, 주주 환원과 밸류업. 마지막으로 2026년 주가 전망과 리스크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단기 쇼크인지 성장통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실제로는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오히려 6.6% 상회한 서프라이즈였다는 겁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분기마다 무려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했는데도 이런 성과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비용 지출은 이미 회사 측에서 철저하게 계산해둔 범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수 관련 비용 때문에 순이익은 잠깐 줄었을지 몰라도요. 고객들이 카지노에 와서 칩을 얼마나 샀는지를 보여주는 드롭팩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롭팩이야말로 카지노에 사람이 얼마나 오고 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의 엔진 자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월 데이터를 보면 카지노가 실제로 챙겨가는 수익 비율인 홀드율이 살짝 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그날 카지노에 온 VIP 고객들의 운이 얼마나 좋았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일시적인 변동일 뿐입니다. 카지노라는 비즈니스가 가진 확률적 우위나 장기적인 돈 버는 능력 자체를 훼손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하얏트 리젠시 인천 인수가 왜 VIP 모객의 핵심이 되는지 콤프 객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지노 회사가 도대체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대형 호텔을 통째로 샀을까요? 정답은 바로 콤프에 있습니다. 콤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큰 돈을 거는 VIP 고객들한테 최고급 호텔 방이나 식음료를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큰 손들이 카지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 쫙 머물면서 계속 게임을 즐기게 만드는 아주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마케팅 무기인 거죠. 파라다이스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노린 겁니다. 기존 하얏트 호텔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회사가 100%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객실 수가 무려 1270개로 단숨에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런데 진짜 마법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투숙객들이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카지노 VIP들한테 내어줄 수 있는 전용 콤프 객실이 딱 15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한도를 650개까지 확 늘려버린 겁니다. 그동안 VIP들이 와서 돈을 쓰겠다는데도 방이 없어서 돌려보내야 했던 그 정말 속쓰렸던 병목 현상을 드디어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거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늘어난 방을 누가 채우고 있는지 고객 다변화와 매스 프리미엄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의 수익 구조를 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군 VIP들이 엔화 강세 기대감을 등에 업고 아주 든든하게 현금을 꽂아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무비자 정책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시 몰려오면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죠. 게다가 평소에 방문 빈도가 높은 매스 프리미엄 고객들까지 가세해서 이 넓어진 리조트를 꽉꽉 채워주고 있으니까 실적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진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주들한테 얼마나 잘 돌려주느냐, 이 밸류업 정책도 살펴봐야겠죠? 파라다이스 경영진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정말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배당금을 작년보다 50%나 확 올려서 150원으로 땅땅 못 박았고요. 앞으로도 배당 성향을 계속 높여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겠다고 이사회에 독립이사 제도까지 빡세게 도입하면서 지배구조까지 투명하게 뜯어 고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ESG 자금 유치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주들 입장에서 제일 대박인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 약 487만 주,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5.3%나 되는 물량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 주식의 가치, 즉 주당 순이익은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경영진 스스로가 지금 우리 주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시장에 외치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주가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23,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산기 두드릴 때 쓰는 공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콤프 객실 확장의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회사의 주당 순이익, 즉 EPS가 말 그대로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이 공식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 주가는 수익 대비 한 10배 정도,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대형 호텔을 인수하느라 돈을 좀 쓰다 보니까 시장이 초기 불확실성을 너무 과하게 깎아내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확장된 객실에서 실적이 팡팡 터져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과도 평균치였던 15배에서 20배 수준으로 엄청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순 없잖아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봐야죠. 분명 리스크도 있습니다. 당장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차입금 이자 내는 부담이 만만치 않고요. 혹시라도 중국이랑 잠재적인 외교 마찰이 생기거나 무비자 정책이 휙 막혀버릴 수도 있겠죠. 게다가 예측하기 힘든 홀드율 문제, 그리고 원엔 환율이 갑자기 출렁이는 변수까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 이 장밋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꽤나 민감한 위험 요소니까 투자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그저 단 한 분기에 보기 좋은 재무제표를 포기하는 대신에 회사가 앞으로 클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판을 완전히 열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단기 쇼크를 이겨낸 중장기 체질 개선의 승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곧 호텔 인수 비용도 다소화가 될 거고 늘어난 객실에서 진짜 성장의 복리 효과가 폭발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은 그때도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회사가 치밀하게 그려놓은 큰 그림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